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리베동물 메디컬 센터에서 임상병리 과장을 맡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W동물 메디컬 센터에서 3주에 걸쳐서 비뇨기계에 대해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될 건데요. 그 중에서 맨 첫 번째 시간으로 비뇨기계 관련 임상병리 검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비뇨기계는 크게 상부, 하부로 나눌 수 있고요. 상부에서는 신장, 그 다음에 요관, 그 다음에 하부에서는 방광, 요도에 이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좀 조직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신장 내에서는 사구체에 이어서 세뇨관, 그 다음에 힐레고리, 그 다음에 원위세뇨관, 집합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질환들이 주로 발생을 하나요? 주로 접하게 되는 질환들이 어떤 게 있나요?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결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되게 작게 말씀하시는데 CKD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죠? 아닌가? 그래서 CKD, 그 다음에 방광염 이런 것들 다양하게 아마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검사할 때 흔하게 뷰앤 크레아티닌 같은 거 검사를 하실 수 있죠. 또 어떤 거 검사 진행하시나요? 주로. 그죠? 요 검사도 진행이 되실 거고요. 네, 전해질 검사도 하시게 될 거고요. 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요즘에 핫한 SDMA도 같이 검사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검사도 진행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네, 초음파 검사 진행이 될 건데, 이제 저는 이제 임상병리 검사에 한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여서, 네. 그리고 FNA, 바이옵시 등도 진행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방광염 같은 게 열심히 된다면은 배양 검사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결석을 만약에 수술을 하고 나서 또 성분 분석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그 신장은 크게 이제 피질부, 수질부로 나눠서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조직학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구조가 이렇게 속하게 됩니다. 이 각각에서는 지금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나중에 PDF 파일로 보시면 좀 잘 보이실 겁니다. 지금처럼 뭐 전해질을 재흡수한다던가 아니면 각종 아미노산, 글루코스 재흡수를 한다던가 이걸 지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물을 재흡수한다던가 하는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CKD 환자가 의심이 되거나 CKD 진단이 되게 되면은 보호자분한테 제일 먼저 설명드리는 부분이 이런 신장의 기능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앞으로 어떻게 신장이 망가져 갈지가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호자도 그걸 인지를 해야지 앞으로 어떤 검사를 추가로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애기가 나빠질지를 이제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신장 기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흔히 생각하는 대사산물의 제거, 즉 배설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뭐 비유인이나 크레아티닌 등등을 측정함으로써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분 및 전해질 조절을 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평가를 할 때는 요의 농축 또는 희석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걸 관여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러한 ADH, 그다음에 알도스테론 등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호르몬 조절에도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혈압을 조절한다던가 아니면 골 구조를 형성한다던가 아니면 조혈작용 등에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는 라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 그 다음에 EPO, 그 다음에 비타민 D, PTH 호르몬 등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이제 수소 이온과 그 다음에 바이카보네이트를 분비하거나 재흡수함으로써 산염기 조절에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신장 기능을 바탕으로 저희가 자주 쓰는 용어들에 대해서 좀 가볍게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요. 처음에 우선 저희가 흔하게 쓰는 용어죠. 질소혈증, 아조테미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원래 정의는 이런 혈액 내 비단백성 질소 화합물이 증가된 상태라고 말하는데 저희가 흔하게는 그냥 혈액에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비유엔 또는 크레아티닌이 증가한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레미아 또는 유레미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얘의 정의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레믹 톡신의 뚜렷한 증가 또는 이 아조테미아가 좀 심화된 상태를 말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아조테미아 같은 경우는 주로 지수혈증, 즉 비유엔 크레아티닌이 증가된 상태를 객관적으로 말하는 지표가 되고요. 이 유레미아 같은 경우는 임상 증상에 동반된 상태에 이제 한해서 말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측정하는 그 유레믹 톡신은 동일합니다. 지수혈증과 비유엔과 크레아티닌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비유엔 크레아티닌은 유레믹 톡신 마커로 사용되긴 하지만은 얘네 자체가 어떤 뚜렷한 독성 작용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혈액검 써있는데 아조테미아가 굉장히 심하다고 했을 때 이 비유엔 크레아티닌이 증가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얘네가 증가를 한 만큼 그 신장의 배설능이 많이 망가진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좀 많이 썼던 용어들인데요. 이제 이후에 사고체 여과율이라고 해서 맨 처음에 신장의 배설력을 평가할 때 신장으로 지나가는 혈류에서 나가는 그 사고체에서 여과를 먼저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GFR이 50%, 그 다음에 20에서 50%, 그 다음에 20에서 25% 이내, 그 다음에 5% 이내 남았을 때를 기준해서 처음에는 신장의 유지능이, 예비 보유능이 떨어졌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장 기능 부전,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쓰는 용어죠. 신부전. 이거는 GFR이 20에서 25%, 약 4분의 1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이건 인이 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엔드 스테이지, 즉 GFR이 거의 5% 이내로 떨어진 경우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폴리유리아가 발생을 하는지, 그 다음에 아조테미아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스테이지를 나눠서 평가를 했는데요. 요거는 좀 약간 올드 패션하는 개념이라고 요즘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쓰는 용어는 AKI, 급성 신장 손상, 그 다음에 CKD, 만성 신장 질병 두 가지로 나눠서 보통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신장의 여러 기능 중에서 맨 첫 번째 요의 농축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수분의 제흡수 또는 전해질이 조절됨으로써 요의 농축능이 이제 조절이 되게 되는데요. 물의 제흡수는 ADH가 원위 또는 이제 집합간에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이 물의 제흡수가 유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혈장 삼투압, 그 다음에 혈액량 등이 조절이 됨으로써 수분 제흡수 또는 전해질 조절이 되고, 그를 바탕으로 요 농축능이 조절이 되게 됩니다. 아마 많이 보셨던 개념이실 건데요. 일반적으로 신장 기능 단위의 3분의 2, 한 66% 이상 손상이 되어야지 농축능이 소실이 된다라고 흔히 알려져 있고요. 신장 기능 단위의 4분의 3, 즉 한 70%, 75% 이상 손상이 되어야지 질소혈증이 나타난다고 흔히들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개념이 고양이에서는 그렇게 좀 유의적이지 않은 개념인데요. 고양이에서는 흔히 개에 비해서 매우 농축능이 좋기 때문에 어떤 실험에서는 거의 80% 이상 신장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요 농축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에서 이런 개념을 적용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사고체 지나서 근위세뇨가 지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대로 여과된 후에 여러 가지 물질이 재흡수 되잖아요. 뭐 당도 재흡수가 될 거고 아미노산도 재흡수가 될 건데요. 그때는 적절하게 이 요의 삼투압이 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300으로 잘 유지가 되는데 이게 이제 헬레루프를 지나면서 급속도로 농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1500 가까이까지 요 삼투압이 올라갔다가 다시 상행고리를 지나면서 다시 희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위 세뇨간에 도달하게 되면은 거의 100까지 제일 낮은 수치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나의 그 개체의 그 상태, 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다음 전해질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혹은 ADH 활성 정도에 따라서 농축능이 만약에 많이 발휘가 되게 되면은, 즉 ADH가 많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확 농축이 돼서 나가게 될 거고요. 만약에 농축이 잘 되지 않는 경우라면은 이렇게 해서 저장료로 오줌이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요 삼투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요온의 정의 자체는 삼투 활성을 가지는 물질의 농도입니다. 근데 요에서 주로 작용하는 것들은 지금 이것 같은 전해질, 그 다음에 유리아와 같은 이런 작은 분자량을 가진 분자수에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농축능을 평가할 때는 이러한 요 삼투압을 측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좋은 지표거든요. 근데 얘를 측정하려면 실험실에서 어능점 측정법을 활용해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학자들이 다양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처럼 이 요 삼투압이랑 그 다음에 요 비중이랑 이런 직선관계, 비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농도